여러분 혹시 강남 미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때 강남을 필두로 유행했던 수술 트렌드에 맞춰서 비슷하게 수술하신 분들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미인이라는 말이 붙었음에도 들었을 때 썩 기분 좋을 만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에는 조금 과하다, 어색하다 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너무 똑같다는 느낌마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10년, 15년 전 유행했던 그 성형 공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움이 경쟁력이 되는데 오히려 그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치료해온 제가 한때 강남을 휩쓸었던 성형 트렌드가 왜 사라졌고, 그럼 어떤 게 트렌드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진짜 세련된 얼굴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얼굴에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기준이 있었는데요. 눈 밑에는 살이 도톰하게 올라온 애교살이 있어야 되고, 코와 턱 끝은 찔릴 듯이 뾰족해야 하고, 이마와 앞광대는 빵빵하게 차올라야 미인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 강남의 수많은 병원에서는 이 공식에 맞춰서 필러를 넣고 지방을 이식하고 흔히 말하는 강남 언니 스타일의 얼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생기 있어 보였던 도톰한 애교살이 시간이 지나서 눈 주변 피부가 힘을 잃으면서 아래로 처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눈 밑에 큰 애벌레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뿔룩하고 어색하게 튀어나와서 인상을 오히려 피곤하고 고집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필러를 과하게 집어넣어서 뾰족하게 만들었던 턱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턱 주변의 살들도 처지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턱끝만 유독 뾰족하게 남아있으면 전체적인 얼굴 라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얼굴이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빵빵하게 채워 넣었던 앞광대 지방이나 필러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무게감을 견디지 못한 피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팔자주름을 더 깊게 패이게 만들고 입가 옆에 있는 심술보라고 불리는 볼독살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결국 예뻐지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화려한 시술들이 시간이 흐른 지금 내 얼굴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우아하게 나이가 드셨을 텐데, 과거에 유행에 갇힌 인위적인 라인들이 지금의 아름다움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럼 이 유행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즘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제로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상담 분위기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상담을 오시면 원장님 저 주름을 하나도 없게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라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같은 확실한 변화와 안티에이징을 요구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듯한 분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슬로우 에이징이나 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거슬러서 어색해진 얼굴보다는 내가 가진 고유의 매력은 지키면서 세월의 흔적만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본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우아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얼굴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리는 무엇을 빵빵하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불필요하게 쌓인 것들을 덜어내고 무너진 밸런스를 정돈하는 작업이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내 자신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안티에이징에서 슬로우 에이징과 웰 에이징으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점점 강남 언니 같은 스타일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쁘고 뷰티나는 얼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단순히 큰 눈이나 오똑한 코처럼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수학 공식처럼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생동감과 분위기가 살아있는 얼굴을 원하시는데요.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연예인분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우 김혜수 씨가 있습니다. 김혜수 씨는 연기력이 훌륭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외모를 자세히 보면 주름이 하나도 없어서 동안으로 보인다거나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시그니처인 콧등 주름은 물론이고 심지어 눈가에 잡히는 주름마저도 매력적인데요. 이건 항상 당당한 표정과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 그리고 그 나이대에만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얼굴 전체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얼굴을 팽팽하게 당겨서 표정이 굳어버린 게 아니라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가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배우 고현정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고현정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맑고 건강한 피부결과 우아한 얼굴선이죠. 고현정 씨는 이목구비를 확 바꾸는 성형이 아니라 본연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뷰티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뷰티라는 건 사실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의 결이 매끄럽고 웃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 방해받지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화로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20대 얼굴을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인자하면서도 관리가 잘 된 세련된 인상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턱끝을 뾰족하게 깎거나 이마를 빵빵하게 채운다고 갑자기 젊어 보일까요? 오히려 얼굴의 상하 밸런스가 깨져서 인상이 사나워 보이거나 고집스러워 보일 뿐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인위적인 볼륨이 아니라 내 얼굴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지켜서 얼마나 맑고 편안한 인상을 주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유행을 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매력적인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알았으니 그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리를 생각하면 흔히 병원 시술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홈케어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그 바탕이 되는 피부의 기초 체력이 무너져 있으면 그 효과는 반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수많은 홈케어 방법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셨으면 하는 홈케어 규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습이에요. 아무리 비싼 레이저를 받아도 피부 자체가 건조하면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피부 구조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습이 왜 중요한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층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인 피부 장벽입니다. 이 구조를 벽돌과 시멘트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각질세포가 벽돌이라면 그 사이를 끈끈하게 메워주는 시멘트가 있어야겠죠.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분들이 바로 이 시멘트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벽에 틈이 생기겠죠. 그 틈을 통해서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게 되는데 이걸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가뭄이 심하게 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수분이 빠져나간 우리 피부도 딱 그렇게 변하는데요.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잔주름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깊어지면 결국 시술로도 되돌리기 힘든 깊은 주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은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내 피부의 방어막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세안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세안 후에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함께 끌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인데요.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닦자마자 가능하다면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분 보호막을 씌워주면 피부는 다시 안정을 찾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보습제를 어떻게 바르는지 또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채워주는 보습이 여러분의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은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노화의 80% 이상은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외선 A인데요. 자외선 B는 피부 겉면을 태워서 화상을 입히지만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를 하거든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자외선 A가 진피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MMP1이라는 콜라겐 분해 효소가 마구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들여서 관리한 이 소중한 콜라겐을 이 효소가 실시간으로 가위질해서 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이 끊어진 집이 결국에 무너지는 것처럼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자외선을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제품 겉면에 적힌 PA 지수예요. 많은 분들이 SPF 수치만 보시는데 그건 자외선 B 차단 지수고요. 우리의 노화를 막아주는 자외선 A 차단 지수는 바로 그 플러스 기호가 붙은 PA 지수입니다. 시니어 분들이라면 무조건 PA 플러스가 4개 이상 붙은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르는 양입니다. 대부분은 끈적이는 게 싫어서 아주 조금만 찍어서 바르시는데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 양을 듬뿍 바르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르기가 힘들다면 얇게 한 겹 바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덧바르는 방식으로 양을 채워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는 타이밍과 빈도인데요. 외출하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30분 전에는 발라야 피부의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유분에 의해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필수입니다. 요즘은 화장 위에 덧바를 수 있는 스틱형이나 쿠션형 제품도 잘 나오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햇빛이 강한
여름 날에는 잘 챙겨 바르시지만 겨울이나 햇빛이 세지 않은 흐린 날에는 안 바르시거나 대충 바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사광선이 체감이 안 될 때조차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외선 A는 구름도 아주 가볍게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세안 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일상의 루틴으로 꼭 만드셔야 합니다. 비싼 리프팅 시술을 10번 받는 것보다 매일 이 방패를 제대로 쓰는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세안입니다. 좋은 제품을 아무리 잘 발라도 세안 습관이 잘못 자리 잡으면 피부의 탄력을 잃고 주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뽀드득한 느낌이 들 때까지 빡빡 씻는 겁니다. 얼굴이 뽀드득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건 피부를 지켜주는 소중한 유분과 수분이 다 씻겨 내려갔다는 뜻인데요. 우리 피부에는 수분을 가두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다 벗겨내버리니까 피부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결국 탄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닦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거칠게 팍팍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 사소한 마찰 하나하나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잔주름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안이 정말 중요한데요. 올바른 세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물의 온도를 미온수로 맞춰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녹이고 차가운 물은 혈관을 자극하니까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경 쓸 건 클렌징 제품인데요. 우리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일 때 가장 튼튼한 방어막을 유지하거든요. 세정력만 따지는 강한 제품보다는 내 피부의 균형을 지켜주는 약산성 클렌저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세안 시간도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요. 세안은 오래 문지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클렌징은 가볍게 노폐물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30초에서 1분 이내로 짧게 끝내주세요. 그 다음 세안제를 헹궈낼 때도 손으로 벅벅 문지르기보다는 물을 끼얹는 느낌으로 10회 이상 끼얹어서 꼼꼼하게 세안제를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조도 중요한데요. 수건은 여러 번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찍어내듯이 닦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보호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세안 직후가 수분을 가둘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올바른 세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달라진 시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누구를 따라하거나 내 젊을 때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답고 자연스러움을 지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얼굴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홈케어 규칙 3가지만 꾸준히 습관처럼 해주셔도 충분히 좋아지시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시술은 관리의 연장선일 뿐 관리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특히 주름은 생기고 나서 없애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고 늦추는 게 훨씬 쉽고 경제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성형이나 시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전문가 이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